관세음 속살. 안녕하십니까. 슬기로운 국결 생활의 국제연애 10년차 전문가 중생입니다. 지난 시간에 국민성을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오늘부터는 각 나라별 여성의 특징과 국민성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 장모님의 나라, 일본입니다. 스시뇨? 그렇죠, 스시니요. 유튜브에 쇼츠가 판을 치고 있는데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이 영상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쇼츠에는 가짜 정보가 정말 많아요. 안 그렇습니까, 선생님? 그거 다 AI야. 다 사기야. 맞아요. 맞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서 나오는 러시아 여성의 특징 뭐 이런 거 다 좀 거시기 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한 30%만 맞는 것 같아요. 정말 30%만. 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유튜브에서 일본 여성분 혹은 일본 여성분과 결혼한 남성분들의 심층 인터뷰를 모두 보고 거기서 공통 분자만 추렸습니다. 그것이 그 나라 여성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거의 한 100개 가까운 동영상을 본 것 같아요. 토 나온 줄 알았어요. 그것 때문에. 아, 이번에는 그러면 러시아 말고 일본을 마스터하신 건가? 근데 일본을 보고 난 다음에 느낀 점은 저와 안 맞습니다. 야, 사실 그 중생님 외모 보면은 그 일본 야동에 나오는 남자 배우 닮은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성격도 굉장히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여러분을 위해 이렇게 희생하는 중생을 위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본강 시작하겠습니다. 여성분들의 특징을 보기 전에 우선 한 가지 개념부터 우리 만들고 갑시다. 제가 특징을 분류할 때 1, 2, 3 등급 이렇게 나누는데 1등급은 거의 다 모두 다 공통적으로 나온 부분, 2등급은 자주 언급되었던 부분, 3등급은 그럴 가능성이 크지만 모든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대다수가 빨리빨리를 좋아하지만 안 그런 사람도 있는 경향도 있고 뭐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르죠. 네, 그래서 그런 경향성을 좀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등급 성격. 첫 번째, 결혼할 때 부모의 재산을 보지 않고 남자 자체를 본다.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독립적이라 부모와 자신을 분리시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남자 부모의 재산이 아닌 남자 그 자체를 봅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세요. 돈을 안 본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남자의 경제력, 연봉 등은 좀 따집니다. 단지 우리나라처럼 말도 안 되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남자 이런 게 아니에요. 단지 가족을 보호하고 같이 먹고 살 수 있는지 정도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재산보다는 남자가 어떤 일을 하는지, 연봉이 어느 정도인지, 가정의 시간을 얼마나 쓰는지, 가치관, 특히 정치, 돈 쓰는 방식, 임신 및 교육 방식 등을 봅니다. 그리고 외모도 보고요. 연봉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무조건 고연봉, 완벽한 삶이 장창 뛰는 그런 남자가 아니라 여성분들이 봤을 때 이 정도면 괜찮겠다? 내가 굶어 죽지 않겠다? 한 이 정도 마인드? 왜냐하면 일본 여성분들은 마인드 자체가 젊을 때는 돈이 없는 것이 당연하다라는 마인드가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현재 들어온 연봉도 어느 정도는 보지만 이 남자의 연봉이 올라갈 가능성, 남자의 발전 가능성을 크게 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죠. 중생님 외모도 본다면서요. 그럼 차은우가 아니면 가능성이 없는 건가요? 아닙니다. 외모를 보는데 자기의 취향에 맞는 외모면 가능합니다. 여성마다 좋아하는 외모 스타일이 다 달라서 충분히 공양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영상마다 나오는 부분은 남자가 좀 깔끔해야 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 현재 외모에서 깔끔함을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 선생님이 항상 하시는 말이 있죠. 의학의 힘을 좀 빌리는 것도 뭐 크게 나쁜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은, 그 시미켄이라는 분이 있으세요. 네. 네, 그분께서 이제 그 여자들한테 호감을 살 때 제일 중요한 점이 손톱을 늘 깔끔하게 다듬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정도로 청결이 좀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요거 뒤에 나옵니다. 왜 그런지에 대해서도. 아, 손톱도 나와? 오. 네, 거기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이번 첫 번째, 결혼할 때 부모의 재산을 보지 않고 남자 그 자체를 본다. 간단하게 좀 짧게 요약합니다. 결혼을 결정할 때 부모의 재산은 관심이 없다. 한국보다는 덜 보지만 남자의 경제력을 보긴 본다. 하지만 남자의 성장 가능성도 같이 고려한다. 그 외에 가정에 쓰는 시간, 가치관 등도 고려한다. 정도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가정적이다. 살짝 일본 여성분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는 밖에서 일해라. 집안과 관련된 모든 일은 내가 하겠다. 이런 마인드가 좀 많이 강합니다. 이것은 맞벌이일 때도 유지가 됩니다. 여성분이 직장인이더라도 집안일과 육아는 여성의 몫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과 다르게 독박 육아라는 개념 이런 것 때문에 불만이 심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특징 때문에 집안 청소, 또 아침 저녁을 차려주는 이런 것들이 당연시됩니다. 근데 이게 마냥 좋은 거냐? 여기에는 양날의 검이 있습니다. 남자는 밖에서 일해서 돈을 벌어와야 합니다. 반대로 남자가 변변한 직장이 없다면 그때부터는 가정 불화의 시작입니다. 이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말이 있는 겁니다. 일본 여자와 결혼해서 한국에서 살면 이혼율이 적은데 일본에서 살면 이혼율이 치솟는다. 우리는 일본에서 외국인이 되므로 일본에서 변변한 직장을 가지기 힘든 케이스가 많습니다. 즉, 너는 돈 벌어와 나는 집안일 한다의 불균형이 생기는 겁니다. 특히 남자가 돈을 못 벌어오면 여자가 직장에서 돈을 벌어오는 케이스가 많아지겠지요. 그러면 직장에 있는 남자 직장 동료나 상사를 보면서 현타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정의 불균형이 오고 이혼하게 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한국에서 살아요. 네. 근데 제가 얘기했던 부분 있잖아요. 네. 만약에 일본인 와이프가 국산화되면 어떡해요? 그거는 또 뒤에 그런 케이스도 조금만 관리해주면 오히려 다른 여성들보다 더 쉽게 컨트롤이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그건 뒤쪽에 성격에서 말씀드릴게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가정적이다. 이 부분에서 한 줄 요약 들어갑니다. 일본 여성은 가정적이다. 내가 가정을 지킬 만큼 돈을 벌어오면 정도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부정적 감정 표현을 잘 안 한다. 특히나 자기가 화났을 때 표현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말이 전해 들어오죠. 가만히 있다가 이혼을 당했다고. 불화가 없는 줄 알았는데 이혼당했어. 일본 여자들의 특징은 계속 감정을 참고 참다가 그게 터지는 스타일입니다. 이렇게까지 내가 참고 있는데 네가 몰라줘? 라는 개념이 정말 강하다고 합니다. 살짝 일본 여성의 그 감정선이 이동조 느낌이면 우리나라는 그거 조금 더 강한 한 이동조 느낌이고 선생님은 잘 아시겠지만 러시아는 요거죠. 네. 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솔직히 생각하면 우리나라 기준에서 러시아 여자들은 좀 대다수는 거의 정신병자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들긴 드는데 선생님 어떠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호르몬에 지배당하는 게 좀 더 크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렇게 참는 게 덕이라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자기 감정에 솔직하다 보니까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솔직한 걸까요? 아니면 그냥 내뱉는 걸까요? 필터링 없이. 솔직한 게 내뱉는 거지. 같은 말이죠. 네. 이 개념 때문에 일본 여성은 남자가 바람을 펴도 용서해준다는 말이 이런 오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용서를 한 것이 아니라 감정 표현이 없어서 용서한 것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물론 일본 문화에서 여성 적객이 있는 술집에 가는 문화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거기에 관대한 분들이 많다고는 하지만 바람을 피는 것을 용납하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절할 때 눈치 보면서 일본 여성의 마음을 풀어주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나라가 또 어떤 민족입니까? 선생님. 많이 눈치 보죠. 예. 그쵸. 눈치의 민족 아닙니까? 적절할 때 풀어주면 됩니다. 네 번째, 스몰 웨딩을 선호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젊을 때는 돈이 없는 것을 당연시 여깁니다. 그래서 결혼도 보통 스몰 웨딩으로 진행하고 결혼 후에도 월세살이를 당연히 여깁니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한 200명에서 300명 하객을 초대하죠, 선생님. 보통 적어도.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하고. 요즘 많이 안 해요. 50명. 50명? 많이 줄었네요. 미니멈이 보통 50명. 예, 식사권 가지고 평가를 하거든요. 대부분 보통 제 주변에 한 200명씩만 모으더라고요. 다들 인맥이 넓으시네. 근데 일본은 많아야, 미니멈이 50명인데, 일본은 많아야 50명 정도라네요. 근데 코로나 이후엔 더 줄어서 진짜 친한 사람들만 초대한다고 합니다. 10명씩 이렇게. 가족이랑 친구들만. 네, 거의 그 정도라고 합니다. 이건 정말 큰 장점이라고 생각됩니다. 결혼 비용을 아껴서 좀 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게 해줄 수 있으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선생님? 입장에 따라 다르겠죠. 축의금을 많이 걷어서 우리 가정을 위해 쓰거나, 아니면 그 돈을 아껴서 우리 가정에 위해서 쓰거나. 근데 어디가 많이 돈이 들어오는지는 알 수 없는 거니까. 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저런 스몰 웨딩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네. 다섯 번째, 연락이 잘 안 된다. 유명하죠? 히도쿠스루, 미도쿠스루. 히도쿠스루는 일십, 미도쿠스루는 안일십입니다. 저도 예전에 일본 여성과 대화할 때 이것 때문에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연락을 보내고 하루, 이틀, 3일 뒤 답장 오고 읽었는데 불구하고 답장이 안 와요. 선생님은 혹시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 읽고 답장을 안 보는데 이건 이해를 할 수 있다 생각을 하는데 읽고 답장을 안 보내. 저는 보통 약속을 잡아요. 약속을 잡고 그 다음 대답이 오잖아요. 네. 그 연락 안 합니다. 그날 만날 때까지. 그날 만날까지. 예, 저는 평상시에 원래 연락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거의. 약속을 잡으러 보냈어. 읽었어. 근데 답장을 안 보내. 그러면 나 만나기 싫은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답장을 안 보내는 거야. 그리고 나중에 이제 확답을 보내줘요. 연락을. 전화합니다, 저는. 전화래요? 네. 화끈하시네요. 저는 이렇게 문자로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텍스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무조건 음성. 네. 기본적으로 일본 여성분들은 개인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남성분들이 그런 집착을 되게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연애할 땐 짜증날지 몰라도 결혼 후에는 정말 큰 장점으로 돌아옵니다. 특히 취미생활 있으신 분, 게임 좋아하시는 분들, 절대 와이프가 터치하지 않습니다. 내 시간을 존중받아야 하는 만큼 상대의 시간도 존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취미생활을 하든 뭘 하든 터치가 없다고 이제 보통 유튜버들이 말하잖아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문화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선생님? 정확하게 비교를 하자면 얼마 전에 그 김준호 개그맨님이 재혼을 하셨죠? 네, 재혼하셨는데 그 와이프 되는 분이 김지민이라는 개그우먼이세요. 근데 그 김준호님이 그 취미가 있어요. 비키니 입은 여자 캐릭터 피규어를 모으는 취미가 있는데 결혼하면서 불경하다고 싸그리 갖다 버려버렸어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근데 우리 심영탁 씨는 유명하죠. 도라에몽 매니아로. 네, 결혼하실 때 이제 그런 피규어나 인형들 다 내다 버리지 않고 인정해줬죠. 하나의 취미생활로. 예. 이런 개인에 대한 소중함 이런 걸 다 존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각자의 영역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약간 좀 피곤한 게 서로 사귀거나 결혼을 하면은 서로 얽매이려고 해 자꾸. 근데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는 약간 그런 게 없어요. 네. 좀 이상한 게 그렇게 얽매이고 싶어서 왜 그래 섹스 리스는 많은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서적으로만 엮이고 싶은 거죠. 얼마나 피곤한 겁니까 그게. 전 개인적으로 정서적 마음 얽매이는 게 아니라 육체적으로 얽매이고 싶기 때문에. 네. 여섯 번째, 고맙다, 미안하다 말을 정말 자주 한다고 합니다. 참 이런 건 결혼한 이후엔 참 듣기 힘든 말이죠. 현직님 제외하고 일반 국내 결혼에서는 오죽하면 유튜브에서 한 방 때렸을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현직님?
사회가 뭐 어쨌든 뭐 넘어갑시다 이거는. 네. 하지만 일본 여성들은 이 말 정말 자주 한다고 합니다. 자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입에 달고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질문했었습니다. 일본 여성분에게. 너무 자주 사용해서 진심이 아니고 그냥 하는 거 아닌가? 라고 이렇게 질문하니 그 답변에 이제 좀 대답을 해줬는데 그 여성분이 답변하기는 매번 이 두 표현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말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정도에서 끝났는데 제가 이걸 좀 분석해보니 이건 기본적인 일본 사람의 국민성을 알아야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남에게 폐 끼치는 일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이라도 실수나 폐를 끼쳤다고 생각하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입니다. 정말 극도로 싫어요. 혐오할 정도로. 그냥 새치기도 잘 안 하고, 뭐, 그렇죠. 보통 그쪽 문화가. 쓰기도 길바닥에 잘 안 버리고. 오죽하면 담배 피는 사람이 담배 버리는 그, 통을 갖고 다니잖아요, 거기는. 휴대용 뒷뜰 네. 그리고 고맙다는 표현도,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해준다고라는 감정에서 우러나와 표현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이벤트에도 크게 감동합니다. 원래 일본 문화가 기념일을 잘 안 챙기는 문화라고 해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 조그만 이벤트라도 해줬어. 그 자신에게는 크게 다가오는 거죠, 그게. 실제로 이제 인터뷰들을 하는 것을 보면 샤넬, 구찌 이런 거 필요 없다고 합니다. 작고 귀여운 것들 혹은 맛있는 것들 조그맣게 사서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그 정도만 말해도 정말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이건 이전에 현생님이 강의하신 내용도 있으니 한번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째. 냄새 청결에 정말 민감하다고 합니다. 이건 현생님이 아까 질문해 주신 부분에 답변이 될 것 같은데. 자, 말 그대로 정말 냄새 청결에 예민해서 항상 깨끗이 한다고 합니다. 정신병이 있지 않는 이상. 그래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가정적이다 부분에서 지방 청소를 맡아서 한다, 인과관계가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요. 가정적이라서 청소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깔끔을 선호해서 청소를 한다가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 기본적으로 깔끔한 사람이 집안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본인은 깔끔한 걸 좋아하니까. 네. 네. 선생님 어떠십니까? 이 부분은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습니까? 네. 아주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밖에서 일하고 왔는데 집안이 개판입니다. 집에서도 일했는데 집에 와서 또 일해야 돼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되십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아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뭐 아이가 있으면 이해하고 넘어가겠지만 아이가 없는데 저러면은 이제 싸우자는 거죠 거의. 그렇죠. 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이제 깔끔한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일본 국결이 좀 잘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1등급 성격. 즉, 거의 모든 사람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성격 부분이었고, 이제 이어서 2등급 성격. 대다수가 가지고 있는, 그냥 보통 다 가지고 있는 이런 정도의 성격 부분을 시작하겠습니다.